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앞에 K가 있습니다. 그죠? K.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 책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 책이기 때문에. 앞에 K가 있으면 요 K는 우리 시그마 할 때처럼 요 앞을 뺐을 수 있어요. 변수가 아니니까. 네, 변수가 아니니까 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나 이렇게 빼기가 돼 있는 경우는 리미트 더하기 리미트 빼기 리미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시그마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곱하기와 나누기예요. 시그마는 시그마 곱하기 이거 보세요. 시그마 AN 곱하기 BN을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으로 이거 못 나눴습니다. 그죠? 맞나요? 네. 하지만 극한은 분수도 곱하기도 전부 다 따로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는 쉽게 말해서 어떤 계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요 설명에서는 이렇게 AN의 수렴값이 알파, BN의 수렴값을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썼잖아. 리미트 AN, 리미트 BN. 그럼 여기다가 알파 이렇게 여기다가 베타 이렇게 해서 요 숫자만 곱하면 돼요. 문제에서 이제 그 극한값을 줬다라면.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유한 확정치라는 뭐 용어를 써가지고 막 외웠었는데 이제 자꾸 바뀌면서 그런 용어들은 안 쓰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극한값을 문제에서 표현한다. 그러면 리미트 무시하시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그마 할 때도 대입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문제? 네, 그런 문제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예제를 잠깐 보시면 아까 이렇게 n분의 2가 있죠. 리미트 n분의 2. n분의 2는 무한대를 넣으면 이거 무한대분의 2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맞나요? 네, 책이 없으면 제가 보십시오. 이게 책이랑 좀 틀린 거라서. 자, 그래서 n분의 2니까 n에 무한대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2. 아까 이제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 플러스 n분의 1입니다. 2 플러스 n분의 1이면 리미트 2와 리미트 n분의 1을 더하기로 분리했어요. 그럼 여기는 변수가 없죠? 그럼 이 값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n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 역시 0이죠? 그래서 2 플러스 0 해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이런 n분의 1, 이런 n분의 1, 이런 분모에는 변수가 있는데 분자에 없는 애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요게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써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거기 2번에 보면 리미트 n분의 1은 0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계산하면 뭔데요? 다시 뭐라고요? 계산하는 이게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자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시면 자 필수제 2번 보시면 같이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3. 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an제곱 플러스 bn제곱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보면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돼 있죠. 문제 초반에. 그 수렴하는 두 수열이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내용 정리를 할 때 리미트 an이 알파에 수렴을 합니다. 리미트 bn이 베타에 수렴을 합니다. 할 때 이 알파 베타를 여기 리미트 an, 리미트 bn에다가 다 대입해서 이렇게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이 an이 발산한다. 그럼 대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an과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라고요. 그게 4란 얘기고 an 곱하기 bn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 옛날에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 거예요. 그럼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이거 제곱 그죠? 16 빼기 2 곱하기 3
뭐 10,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수렴한다.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됐어요? 개념 체크 3번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산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낼 때 2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걸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n자리에 무한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무한대 다 넣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방금. 예. 자, 그러면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 그러면 아까 전에 미안합니다. 네. 제곱. 자, 그럼 아까 전에 무한대는 이런 숫자들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무한대가 엄청 큰데 그 놈을 제곱하면 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 따지면 얘네 둘의 값입니다. 근데 2 곱하기 무한대 제곱이나 3 곱하기 무한대 제곱은 어차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요. n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은 뭘 얘기하느냐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눠주시면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낼 때 2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 분자는 3 마이너스 n분의 2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 맞나요?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n분의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전부 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죠. 그럼 이거 다 의미 없네요. 그러면 이놈의 극한값은 2분의 3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 풀이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만 기억하자 이죠. 결론은 뭐 지금 문제를 봤더니 이 나와 있는 극한값이랑 누구랑 똑같으냐? 이놈의 개수랑 똑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결국 극한값은 누가 나온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는 판단이 서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필수예제 개념 체크 3번에 2번을 보십시오. 2번 보시면 지금 문제가 분모는 n의 제곱이고 분자는 지금 2n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냐 보시면 자 리미트는 안 쓰겠습니다. 2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자 무한대를 넣어보세요. 무한대 제곱분의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무한대라는 이 놈과 무한대 제곱 누가 더 크냐? 무한대 제곱이 당연히 크다 이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줘 보세요. 분모가 제곱이니까 분모 분자 다 제곱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n분의 2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이 돼요. 근데 얘 어차피 빵이죠. 그럼 답은 뭐가 돼? 0이 된다고. 맞나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시 말해 분모에도 n이 있고 분자에도 n이 있을 때 우리가 차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준 문제를 보시면 분모 분자 차수 똑같죠? 2차. 근데 방금 제가 풀었던 요 문제는 분모가 크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극한값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저 분모가 크다. 그럼 이거는 0이라는 겁니다. 그럼 분자가 크면 뭐겠습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봐봐요. 분모가 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한다? 무한대분의 숫자의 형태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분자가 크면 숫자분의 무한대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모가 크면 0, 분자가 크면 발산,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답을 쓰면 된다. 원래 원리는 이렇게 n의 제곱분의 1, 뭐 n분의 1 이런 걸 곱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거 한번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필수예제 4번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분모 분자 3차죠? 그럼 이건 2야 그냥. 볼 필요 없어. 2번 보시면 분모가 1차고 분자가 3차죠? 그럼 이거는 3차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분모 2차, 분자 1차야. 그럼 얘는 0. 맞나요? 자, 4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4번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분모가 내 눈에 n의 제곱이 보인다고 해서 2차가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1차인 거야. n. 그래서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4번은 잠깐 한번 해보면 자,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n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n분의 1을 곱한다. 왜? 분모도 제곱이 있지만 루트 안에 있는 n이니까 1차. 분자도 1차. 그죠? 그럼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의 제곱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왜? 이건 n 있으니까 그죠? 분자는 1.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있는 애들은 의미 없는 애들이다 이거지. 맞나요? 네. 그러니까 루트 1분의 1이니까 답은 1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n의 제곱분의 1은 그러니까 n분의 1이 들어가서 n의 제곱분의 1로 바뀐다. 만일에 얘가 2였다고 해봐요. 그럼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 값은 루트 다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놈의 개수가 1이죠. 요 놈의 개수가 1이죠. 아 그러면 답은 루트 1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n분의 1, n분의 1 곱하는 요 과정들을 다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는 땡땡땡땡 다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SN, 시그마를 이용해서 SN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필수예제 4번은 식으로 다 준 거고 필수예제 5번은 우리가 앞에 배운 수열을 이용해서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알죠? 그래서 구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필수예제 6번. 자, 마지막으로 필수예제 6번까지 할게요. 필수예제 6번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필수예제 6번은 지금 이제 수열 AN에 대해서 자, 리미트 자, 일단 리미트는 생략하고 쓸게요.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입니다. 3이에요. 얘가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문제에서 분명히 수렴하는 AN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AN 수렴한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AN이 얼마냐고 물어봤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뭘로 합니다. 알파로 두시고 AN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 그러면 우리 이거 분모 분자 이렇게 어긋나게 곱하는 거 있었죠? 그럼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 여기서 알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알파가 결국 뭐라고? 내가 구하는 극한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AN에 대한 표현이 없어도 우리가 이 문제처럼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라면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알파라 두시고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극한값 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알파라는 것을 대입해서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나 문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